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 제3탄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와 그리고 가우스 함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형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도형 이동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평행 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대칭 이동입니다. 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긴 것을 뭐라 불렀다? 바로 평행 이동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자, 대칭 이동은 뭐가 되죠? 그죠? 방향은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같다라고 해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바로 대칭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대칭? 그렇죠.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자,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칭의 개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뭐는 반대다. 그렇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칭 이동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요것을, 요 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칭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방향이 어떻게 되죠? 그죠? 반대지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가 되면서, 자,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대칭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기는 A가 뭐가 되죠? 그죠?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건데, 점을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A가 여기 있는 PQ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도형을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여기에 삼각형을 한번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자,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수많은 점들을 다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삼각형에서는 뭐다? 세 꼭지점을 우리가 대칭을 시켜서 연결하는 게 좀 편하잖아. 자, 그래서 A도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B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만큼 우리가 대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다시. 자, 그 다음 C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시켜주는 거겠죠? 그럼 이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다른 건 뭐냐면, 대칭이동은요, 우리가 이게 도형의 모양이 조금은 바뀌죠, 그죠? 자,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가 변하지 않죠? 그죠?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의 우리가 그 평행이동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도 뭐는 변하지 않냐면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바뀌어도 돼. 근데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대칭성에서 뭐 위치가 약간 바뀌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틀이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크기는 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포개어지겠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합동 관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무슨 대칭이 되냐면 우리가 점대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선대칭이 되는 건데, 자, 선대칭은 뭐냐면, 자, 이렇게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만약에 대칭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은 반대가 되고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다가 되는데, 여러분들 거리의 개념은 뭐가 되냐면 바로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그쵸?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가 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조건이 들어간다? 수직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대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자, 선대칭 제일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미술 영역이 뭐죠? 그죠? 데칼코마니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도 어떻게 돼? 물감을 막 넣고 접었다가 펼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대칭이 되냐면 선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거리는 전부 다 뭐하다? 예, 각각 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죠? 자, 연결하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선대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대칭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좌표를 배우실 때부터 사실은 대칭에 대해서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대칭이 제일 대표적인 게 중학교 때 뭘 배우셨냐면 바로 뭡니까? 자, 대표적인 축 두 개가 있죠. 자, X축하고 무슨 축이다? Y축이 있었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점대칭의 대표적인 게 뭐다? 원점 대칭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대칭 잠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평행이동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 이동? 그죠? 하나는 우리가 점의 우리가 평행이동을 살펴봤고, 하나는 뭐다? 자, 도형의 우리가 평행이동을 살펴봤듯이, 자, 오늘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다? 그죠? 점의 대칭이동이 되겠고, 하나는 뭐다? 도형의 대칭이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평행이동에서는 우리가 점은 어떻게 됐어요?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죠. 자, 근데 도형의 우리가 평행이동에서는 뭐를 통해서, 그죠?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칭이동은 평행이동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기에 우리가 만약에 1,2라는 점이 있어요. 1,2, 그럼 1,2라고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축의 그 기준으로 해서 방향은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다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옆으로는 변함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 위아래 변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로 배우셨냐면, 자, x, y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자, 요것을 무슨 축 대칭하면, 자, 그쵸? 우리가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로 된 것에서 접히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x 부호는 그대로 있는데, 뭐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y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은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면 이 대칭이동은 뭐가 되냐면 부호가 우리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y축 대칭 한번 살펴볼게요.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떨어진 거리는 같다. 자, 그리고 방향은 반대다. 그럼 요점은 어떻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만 바뀌죠? 그렇죠. x 보호만 바뀌고 y 보호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축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선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원점 대칭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자, 그때는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시지 않았거든요. 자, 중점이라고 하는 게 언제 처음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나중에 저기 도형 부분 2학기 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로 배운 거는 고등학교 몇 학년 때다? 1학년 때이기 때문에,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원점 대칭을 어떻게 배우셨냐면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점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은 뭐 한다? x축 대칭하고 한 번은 뭐다? y축 대칭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신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자, a, b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것을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점 대칭을 보세요. 점 대칭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자, 그렇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걸 c, d라고 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요 대칭의 중심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끝점의 뭐다?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c, d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는 PQ의 중점. 자, 중점 어떻게 구하죠? 자, 2분의 A 플러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요. 자, Y 좌표끼리 더해서 뭐 한다? 2로 나눠주시는데, 자, 그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자, 원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C 자체가 0이기 때문에 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B 플러스 D도 0이기 때문에 D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 D가 뭐로 바뀌지요?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X좌표도 반대로 바뀌었고 Y좌표로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에서는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X축 대칭하고 그 다음 뭐다? Y축 대칭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중점의 좌표를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를 이용해서 보는 것이 무슨 대칭이 되냐면 바로 점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배우셨냐면 세 가지를 배우셨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하나를 더 배우실 거예요. 자, 뭐를 배우실 거냐면 자, 바로
자, 일반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 되는 것을 한번 배울 겁니다. 자, 뭐다? 예, 바로 요 네 번째. 자, 바로 뭐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y는 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 앞에서 복습하셨죠? 자, 어떤 함수가 되냐면, 자, 기울기가 얼마다? 1이 돼요. 예, 기울기가 1이 되면 x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한다? 1을 증가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자,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자,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자, 기울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바로 x축과 우유는 탄젠트, 각각의 탄젠트 값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는 것은 세타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삼각형에서 보면 45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딱 가운데, 여기 90도니까 45도, 45도에서 딱 가운데를 지나는 우리가 직선이 바로 y는 x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자, 바로 여기에 자, a, b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그러면 이 대칭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방향은 반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중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자, 하나는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몇 도로 만나야 된다? 90도로 만나야 됩니다. 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우리가 무슨 조건? 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m 보이십니까? 자, 요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 m이 무슨 점이 되냐면 말 그대로 앞에서도 봤듯이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그러면 수직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요 점을 C, D라고 한번 둔다라고 하면, 자,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죠? 자, 1이죠. 자, 그러면은 PQ, 선분 PQ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자, 수직 조건, 자, 기울기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PQ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a하고 c는 같지 않다라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b-d는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1번 조건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무슨 조건에 의해서? 그죠? 수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점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죠? 자, 우리 2분의, 자, 우리 x 좌표끼리 다음에 a 플러스 c, 자, 2분의 뭐다? b 플러스 d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디 위에 있는 거다? 그죠? y는 x라는 우리가 직선에 있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b 플러스 d는 2분의 뭐다? a 플러스 c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곱해서 없애주시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b 플러스 d는 뭐다? a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1번은 수직 조건, 2번은 뭐다? 우리가 바로 중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에서 연립을 할게요. 왜? 우리가 똑같은 문자인데 식이 두 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C하고 D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 그럼 더하면 D가 없어지고요. 2B가 뭐가 되냐면 2C가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C는 뭐가 된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번에 이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B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D랑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가 같아지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D는 뭐가 된다?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펴볼까요? 자, C는 뭐가 된다? C는 우리가 B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는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원래 있던 A, B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B, A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죠? 어떻게 두 개의 좌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점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자, 이거를 4개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무슨 쭉 대칭이다? 그죠? x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x, y라는 점은 자, 뭐만 바뀌죠? 그죠?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y 좌표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자, 무슨 축 대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y축 대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y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그죠? x좌표는 반대,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x, y가 어떻게 변하지요?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자, 뭐다? 사실은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지만,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x, y가 뭐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y, x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현재 뭐의 이동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바로 점의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을 봤으니까 도형의 대칭 이동을 보셔야겠죠. 역시 뭐다? 식 변형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신좌표, 부좌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자, 바로 새로운 신좌표, x좌표. 자, 여기가 새로운 신좌표 뭐다?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건 이렇게 됩니다. x는 x-가 되고, 마이너스 y가 y-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y가 부호가 뭐다?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점의 대칭 이동이나 우리가 식을 변형해가지고 그러니까 도형을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랑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평행 이동보다 좀 쉬운 이유예요.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가 됐잖아요. 근데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y축 대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좌표. 자, 이것이 뭐다? 신좌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x-가 되고 y가 y-가 되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도 뭐가 됩니까? x는 부호가 반대인데 y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점의 y축 대칭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뭐를 한번 이동을 시켜볼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뭐의 방정식이죠? 예,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무슨 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y보호만 반대해요. 그래서 x는 그대로 두고 y만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형의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x, y는 0인데 이번에 무슨 축 대칭할까요? 자, y축 대칭할까요? 자, 그러면 뭐만 반대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치요? 자, 우리가 x 부호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 y라는 0의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자, 원점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f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x, y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자, 그겁니다. 자, 뭐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f 우리가 y, x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도형의 우리가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화면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x축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하게 되면 x축에 대칭을 하면 뭐의 좌표가 바뀌죠? 그렇죠. y 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뭐의 좌표가 그렇죠. x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하면요. 뭐다? x좌표, y좌표 모두 다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하게 되면 자, 이 두 개의 좌표가 서로 뭐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대칭 이동이 좀 쉬운 이유는 지금 평행 이동과 다르게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의 원리가 뭐하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이용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식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y는 뭐 x-2 더하기 뭐 3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이거 만약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푸는 방법이 뭐죠? 그쵸. 자, 우리가 부호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인 부분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음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리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만약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y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자, 이렇게 그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일단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거는 도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뭘 찾아야 돼요? x는 2를 찾아야 되는데, 주의점. 자, x는 2는 점이 아닙니다. 이게 도형이기 때문에 뭐다? 그쵸? 우리가 앞에서 복습했듯이 뭐가 되냐면 바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라고 일단 그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자, 그림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y절편이 얼마죠? y는 x 플러스 1. 그죠? 우리가 y절편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뭘 살펴보시면 되냐면, 여기다 2를 넣으시면 됩니다. 왜?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거든요. 그럼 2를 대입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연결한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 작은 쪽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는, 자, 2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것이 바로 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요게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y는 어떻게 되죠? 자, 절대값 기호 아니 음수네요. 자, 그러면 뭐를 곱해서 나오냐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 자, 일단은 y절편이 얼마다? y절편은 우리가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때도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2를 우리가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그럼 2를 대입하면 뭐다? 우리가 3으로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x가 뭐보다 2보다 작을 테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남깁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행히 들어가진 않는데 앞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좌우 대칭이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우리가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간편하게 이제 보자는 거죠. 근데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크게 몇 가지 형태, 4가지 형태만 우리가 될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y는, 자, 절대값 fx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변 전체에 뭐가 씌워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y는 절대값 x-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일단은 y 값은 절대 무슨 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원래 그러면은 절대값 없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럼 절대값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것이 기본형,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계가, 자, y는 뭘 그린다? fx를 그려요. 자, 그러면 fx를 그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그런 우리가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y, 그러니까 우변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은 y가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 그럼 보세요, 그래프가. 자,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은 원래 y 값이 양이야.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그래프의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뭐가 되면 전부 다 뭐다? 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3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자, 3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다 같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대칭의 원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막 나눠서 볼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자, 이 x축 어느 쪽?
그렇죠? x축의 어느 쪽 부분? x축의 아래쪽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축 대칭이 하겠어요? 그렇죠? x축 대칭을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우변 전체가 절대값이네. 그러면 y는 음수가 나오자는 때니까 음수가 전부 다 뭐로 바뀌네? 양수로 바뀌네. 근데 음수가 양수로 바뀐단 말은 부호만 바뀌고 절대값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이번에는, 자, 우변 전체가 아니고요. 자, 어디에만 절대값이 딱 있다. 그죠? x에만 우리가 절대값이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이번에는 y는 뭐다? 절대값 x-3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걸 풀면, 그죠? 원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하고 0보다 작은 걸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풀리는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y축의 오른쪽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y축의 오른쪽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위의 형태에서 기본 형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y는 x-3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아까 여기 사실은 여기 주어진 게 전부 다 똑같은 함수예요. y는 x-3이 기본 함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우리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예요?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 x에다가 우리가 음의 값을 집어넣더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2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네, 그럼 뭐가 되느냐면 x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있는데 뭐는 변하고 있지 않죠? 그죠? y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x 부호는 반대인데 y는 그대로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대칭해서. 그죠? 뭐가 되냐면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그 오른쪽 부분을 뭐에 대해서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x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양수일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은 뭐다?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기준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y축이 어느 쪽이다? 오른쪽 부분이죠.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자, 우리가 좌변에 우리가 뭐다? 절대값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함수가 똑같은 함수인데 이번에 y에만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y가 뭐다 0보다 작을 때로 나뉠 거거든요. 자,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뭡니까? 자, 그렇죠? x축보다 윗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이 뭐가 되냐면 x축 뭐가 된다? 윗부분이 기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기본 그래프는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y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나 y가 2가 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x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마이너스의 절대값도 2고 2의 절대값도 2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y의 부호가 바뀌었는데도 x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대칭이동 배우셨을 때 뭐였죠? y는 반대로 바뀌는데 x는 그대로네. 무슨 축 대칭이다? 그렇죠.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기본이 그럼 뭐라고요? 기본이 그렇죠. x축 어느 부분?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x축 윗부분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를 무슨 축 대칭해라? 그렇죠. x축 대칭해라. 그래서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는 뭐냐면 자, 뭐가 돼요? 자, y는 반대로 되는데 x는 변함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한 대칭이다? x축 대칭을 한 것이 우리가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구간을 일일이 나눌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냐? 자, x에도 절대값이 있고, 우리가 뭐에도 절대값이 있다. 우리가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세요. 절대값 y는 절대값 x-3. 이거 제일 복잡하네.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이게 풀리려고 하면 네 구간이잖아요. 어떻게? 자, x도 양수, y도 양수. 자, 그럼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 자, x는 음수인데 y는 뭐다? 양수. 자, x는 음수인데 y도 뭐다? 음수. 이렇게 네 개로 나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사분면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x 양수, y 양수. 몇 사분면? 그죠? 1사분면. 자,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래요. 예, 그럼 요거는 몇 사분면? 4사분면. x는 음수인데 y가 양수랍니다. 2사분면. x가 음수와 y도 음수면 몇 사분면? 3사분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 사분면에 우리가 다 그려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값 비교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쵸? x가 양수가 되고 y가 양수래. 그럼 이거는 제일 몇 사분면이냐면,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남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1사분면의 그래프를 이렇게 남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예를 들어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죠? 자, 계속 같은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일 처음 보세요. 이 절대값이니까 제일 처음은 자, x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y 값으로 다 변하지 않죠. 그럼 보세요. y는 변했는데, x는 변했는데 y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무슨 축대칭이죠? 그죠?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를 y축 대칭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y가 변했는데, 자, y가 변한단 말은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x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나 2의 절대값이랑 같거든. 그러면은 y는 반대인데 x는 똑같네? 그럼 무슨 축 대칭이다? 그렇죠? x축 대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둘 다 바뀌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값은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1사분면에 있는 만 그리고요. 우리가 4개가 그려져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두 번째는 y축 대칭. 세 번째는 뭐다? 원점 대칭 하는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y축 대칭에서 이걸 다시 뭐 한다?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4개로 나눠서 그래야 되지 좀 복잡하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런 원리로 이제 그리시면 이렇게 이제 좀 편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시면 좀 지우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일일이 다 뭐 해봐라 이제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형태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y는 자 절대값 fx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우변 전체에다가 우리가 딱 씌워졌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쵸? 우리가 이때는 뭐가 되냐면 y가 음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것을 이렇게 무슨 축 대칭해야 된다? 여기 x축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음수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이때는 x에만 우리가 절대값 비호가 씌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눌 때 그렇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절대값이 처음에 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맞죠? 그럼 이 부분만 남겨놓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x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데도 y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x가 그대로 부호가 바뀌는데 y는 그대로다. 그럼 무슨 축대칭?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y축 대칭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는 y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나누는 기준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이게 지금 3, 그러니까 xy절편 1이고 x절편 1이죠. 위에다 그려야겠네.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 3, 여기 1 맞나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맞나요? 이 부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보세요. 그럼 y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도 그럼 x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y의 부호는 반대인데 x의 부호는 변함이 없어. 그럼 무슨 쭉 대칭? x축 대칭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x축 대칭을 하시면 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xy 다 있네요. 그럼 딱 이거는 보는 순간에 자 4개 사분면에 다 존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자, 1사분면에 있는 게 이 부분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요거를 무슨 축 대칭?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은요, y축 대칭에서 다시 뭐다? x축 대칭 하시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요. 그럼 답을 확인해 보시면, 맞나요? 그럼 이게 아까 첫 번째, 맞나요? 첫 번째, 이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 자, 세 번째, 그죠? 이 그래프. 네 번째, 이 그래프.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은 직선이어서 절편이라도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절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절편이 주어져 있어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셔도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원리를 모르시면 맞나요? 그런데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대칭 이동을 이용한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식이 그래도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만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뭘 구해봐라. 자, 만약에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건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뭐였죠? 그렇죠? 자, 우리가 1사분면에 있는 것만 남겨두시고요. 어떻게? 요것은 무슨 축 대칭? 그죠? 첫 번째 우리가 y축 대칭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하시고, 그 다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하시고, 그다음 요거를 우리가 무슨 대칭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함수를 살펴볼 거냐면 이제 가우스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스는 사실은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 그래도 나와요. 자, 일단 가우스의 뜻은 뭐냐면 가우스는 자, 실수 x에 대해서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그냥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대괄호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호를 무슨 기호라고 하냐면 가우스라고 읽고, 자,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가우스 뭐다? x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우스 1.2라고 보통 읽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1.2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양수에서는 이 소수 아랫부분이 뭐다? 버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최종 결과는 가우스는 항상 그 결과가 뭐다? 정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2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2보다 크지 않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2가 사실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1.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는 소수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정수 부분보다는 하나가 좀 작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바로 x가
자,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럴 때 우리 가우스를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된다? 우리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fx인데 여기는 fx가 자, 무슨 식으로 나오면 가우스로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함수가 되냐면 바로 가우스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구경만 좀 해볼 건데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가우스 함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y는 만약에 자, 가우스 x를 한번 그려봐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가우스 자체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자, 가우스가 예를 들어서 가우스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이 되려고 하면 가우스는 x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떻게 된다? 2 사이가 될 때는 그 값이 전부 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정수와 뭐다? 정수 사이의 값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가우스를 씌웠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어떻게 되면 방금처럼 자, 만약 0에서부터 1 사이다. 그러면 가우스 x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자, 이건 전부 다 뭐가 된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상수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x축하고 뭐가 돼야 된다? 평행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0에서 그쵸? 0에서 1 사이다. 자, 그런데 그 함수 값은 얼마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어디에서 만약 1에서부터 2 사이다.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되죠? 그쵸?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에서 2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1을 가지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뭐다? 그리고 계단식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계단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항상 자, 1은 들어가니까 여기는 채워지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비워지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2에서부터 3 사이다. 그러면 가우스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다? 2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2에서 우리가 3 사이다. 그러면 그때 함수는 y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뚝뚝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수 그래프로 보면 이게 뚝뚝 끊긴다라고 해서 이런 걸 무슨 연속이라고 하면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개념은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원래 가우스 안에 만약에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1.2 같은 경우에는 1.2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x가 어디에서 자, n에서 n 플러스 1 사이가 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우스 x는 얼마가 된다? n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가우스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2 사이로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함수 자체는 y는 뭐다? x 마이너스 가우스 x 요거를 우리가 그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정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는 아까 우리가 정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와 정수 사이 범위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x가 자,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우리가 0 사이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그죠?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 사이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x가 어디에서 그죠? 1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가우스 x가 얼마가 되죠? 그죠? 가우스 x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0에서 1 사이면 가우스 x는 어떻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에서 2 사이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함수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되죠? 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자, 가우스 x가 0이면 y는 뭐다? x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1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칠판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칠판에 그린 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0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예, 0 사이를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0으로 본다고 하면 자, 보세요. 그래프는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직선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x절편은 1이 되고요. y절편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그렇죠? 여기 사이만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0에서 어디 사이죠? 그렇죠? 0에서 1 사이죠. 자, 1 사이면 자 보세요. y는 x래. 자, 그러면 0일 땐 0이고요. 자, 1일 땐 얼마다? 1이 돼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자,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만 있어야 되죠. 역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1에서 2 사이죠. 그러면은 y는 x-1이니까 넣어주시면 1일 때 0이고요. 자, 2일 때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자, 요 사이에만 있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지워지고 자, 이 부분에만 이렇게 남아야 되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로 나눴을 때 가우스 값을 구하고 함수를 구하셨고요. 자, 0에서 1 사이로 나눴을 때 가우스 구하고 함수 구하고 자, 가우스가 1에서 2 사이일 때 우리가 가우스 함수 값 구하고 함수 구하셔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가 되냐면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투나 이럴 때 극한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좀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고 가우스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